안녕하세요. 고민지미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민함을 재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루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루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예민함을 재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를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를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오랫동안 몸으로 기억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들 때문에 우리가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몸으로 만나는 그런 작업은 아니고요. 제가 마음으로 저의 내면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작업이에요. 제가 예민한 기질의 분들을 요즘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그분들께 이 방법을 소개했을 때 되게 신선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 혼자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내면 아이를 만날 때 그림으로 만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절대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따가 후반부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불편한 순간을 만났어요. 근데 예민함을 재능으로 쓰게 됐다고 해서 불편한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루는 방식이 더 이상 날 공격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불편한 순간을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맥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맥북이 거의 400만 원 돈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돈이 있어도 저한테 쓰는 게 되게 죄책감으로 느껴져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맥북을 사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사야죠. 근데 어차피 살 건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선뜻 결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를 알아차렸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회원님들이랑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마 이쪽 화면에 제가 켜놨을 것 같아요. 이 나한테 올라오는 이 소비를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편함, 죄책감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날 수 있는 내면 아이가 있었고요. 사실 이 내면 아이는 제가 처음 만난 내면 아이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내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면 아이를 또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셨던 건 이미 좀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용돈 기입장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독립성을 부여해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계속 용돈 기입장을 쓰라고 하면서 1,000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1,000원이라는 용돈을 처음 받아봤으니까 되게 설렜죠. 그래서 그 용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700원을 쓰고 300원을 남겼는데 혼났어요. 혼난 이유는 더 많은 돈을 저금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전 진짜 용돈을 받아도 거의 무서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써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때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브랜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다 신고 있는 신발이 저는 항상 조랑말이라는 동네 운동화 가게에 가서 아빠가 운동화를 사줬기 때문에 다 거기서 사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근데 그런 브랜드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친구들이 다 신고 있는 저게 저도 예뻐 보여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용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혼났던 이유는 벌써부터 이런 브랜드를 따지는 뭔가 물질적인 아이가 됐다라는 그런 속물적이다라는 표현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혼났어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제가
저한테 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돈을 적지 않게 벌지만 항상 벌면 동생한테 뭘 사주거나 엄마한테 뭘 사주거나 아니면 타인들에게 뭘 사줌으로써 제 그런 소비욕을 채웠고, 저라는 사람한테는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불편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크면은 좀 채우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그렸던 그림은 그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내면 아이를 만났을 때 용돈을 처음 받았던 그 순간이 되게 설레면서 이런 비눗방울처럼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근데 금세 아빠가 절 속박을 했고, 그러면서 그게 되게 답답함으로 느껴졌다. 이런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보셔도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죠.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작품성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뒤에 앞에 이제 일부러 비워놨던 장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급한 대로 그림을 저기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뒤로 한참 이어져요. 잠시만요. 그 다음 이게 바로 그 아식스 신발. 제 기억 속에 그 신발이 되게 축구화 같은 디자인이었고 그게 스웨이드 재질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색이랑 흰색이 저한테 섞여 있었거든요. 이 아식스 신발이 딱 떠올라서 이걸 그렸어요. 근데 겉에 이게 보이시죠? 또 답답한 마음, 저를 속박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용돈을 받아서 나한테 돈이라는 것이 자주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부여됐을 때 되게 설렜고 기뻤는데, 그걸 금세 이렇게 불안함으로 만들어버렸다, 불안함으로 휩싸였다, 이런 마음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봤고, 그러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 방금 말했던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막 그림을 그렸어요. 답답하다, 속박돼 있다. 근데 이 안에 처음에는 이제 무서움, 뭔가 아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었거든요. 아빠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화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난 되게 아빠를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애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의 본질이 화였다는 게 전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 화가 무슨 화였냐면, 내 돈이잖아요. 나한테 줬으니까 땡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까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이런 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아빠한테 되게 화가 나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 못했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 이번 사건이었고,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럼 뭘 느꼈냐면, 아빠한테 대한 두려움이라고 포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화였을 수 있겠다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있는 거야? 화로 인식도 못할 정도로 무서움이라고 포장을 꽝꽝 해가지고 내 안에 가둬놨으니, 어머나, 내 안에 가둬놨으니 그 화가 어디로 튕겨나갈지 모르게 지들끼리 이 안에서 막 다퉜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삐죽삐죽하게 예민함이 튀어나갔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되게 속이 시원한 그런 경험을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면 아이를 자꾸 꺼내서 돌봐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봐줬을 때 비로소 이 아이가 솔직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 내면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봐줘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거야? 과거로 자꾸 가서 뭐 할 건데? 저희 아빠는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근데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사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과거에 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사과 받을 수 있던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왜 과거로 가라고 하는 거야? 봐서 뭐해? 지금 미래로 나아가야지? 이런 느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항상 그러면 그때도 너는 잘못된 감정이야 하면서 누구에게도
수용받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사실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계속 꺼내서 그래 너 거기 있구나. 있어? 그래 있어. 이렇게 계속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있어도 되네 하면서 그 아이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전에는 항상 글로 표현을 해왔었거든요. 일기를 항상 썼어요. 근데 일기에서 이 그림으로 갈아탄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글을 쓸 때 되게 제가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되게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제 마음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글도 아무리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쓴 솔직한 글이더라도 제가 다시 꺼내서 보는 작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꺼내서 다시 보는 것 자체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안 보는데, 그림은 딱 가시화돼서 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시 보는 거죠, 제가. 근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 얘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는 자꾸 이렇게 바라봐주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면 아이가 허용받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억누를수록 어떤 감정도 더 삐져나오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면 아이도 자꾸 허용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편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민한 분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저의 루틴이고 어디에서 소개된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뭔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느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이 예민함이라는 재능이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사실 책을 읽어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해요. 전에 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독서 모임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결국 저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스케치북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한 이유는요, 정말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스케치북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냥 진짜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리거든요. 이거는 그리다 망친 거였고요. 이거는 그린 것은 아니고 이제 긁는 거 있죠? 그걸로 한 거였고, 이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읽고 제가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립니다. 다른 그림도 정말 희한한 것도 많아요. 그냥 진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립니다. 남들이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하지만 전 기억하죠. 저는 기억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루틴을 공유해 볼게요. 루틴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루틴 말고 또 도움을 받으시는 루틴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보고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